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석한 것에 매우 못마땅해하며 노골적으로 타국에게 한국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MR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를 했던 여군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노르웨이의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북유럽에서만큼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실제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적인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 군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 갈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서기도 했었죠. 저는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군대를 제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군복무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온 뒤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 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서 동행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악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동료에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세계 군악대 축제의 노르웨이 보조 인솔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그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축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 멋진 행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2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군악대 축제에는 여러 각국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노르웨이까지 여러 나라들의 인솔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인 군악대 단장이 저희를 향해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인 군악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자 한국 군악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저희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단장은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내민 손을 봤으면서도 무시한 채 고개를 휙 돌려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노르웨이 군악대원의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잔뜩 떨면서 말이죠.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해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희도 민망할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저희 일본과 한국군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은 부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라도 들릴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등과 그리고 우리 일본까지.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지 이런 군악대 축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며 우리 일본 군악대의 용맹함과 기지만으로도 축제가 폭발적일 거라더니 굳이 한국은 안 와도 될 뻔했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뭘 모른다면서 한국은 군복무 의무제라는 게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20세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발회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마침 군악대 축제가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들은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전 사실 군악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꾸려졌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웅장한 군대의 행진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음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은커녕 피로감만 늘어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해봤자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율동 같은 것을 하는 정도였죠. 저는 전통 의상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기가 쉬웠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전통의 복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품이 쩍쩍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에 티켓을 돈 주고 판단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내고 이 공연을 보러 왔다면 당장 주최 측에게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연이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위기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하면 안 우는 대화는 이제 곧 일본군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지금 이 행사장을 열광시킬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 나라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호언장담도 그랬고 주변의 반응도 이러하다 보니 저도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건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연주 실력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군악대는 연주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뱅글뱅글 도는 정도였죠. 일본의 무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있던 어린아이는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에 심으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에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지? 싶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작한 지 단 5초 만에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건 둘째 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마저 나오더군요. 왜 그랬냐면 일본 군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강인함과 박력을 표현해야 하는 군악대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귀엽고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다니 차라리 개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을 비집고 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며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어 했었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독려하는 건 아니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의 기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대로 나온 사람들은 만화 영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무대 곳곳을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게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단 2명뿐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무대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도로 저런 춤을 추고 무대를 뛰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시작부터 버벅거렸고 악기 구성 자체가 초라해서 볼 게 없었어요. 당연히 음악도 별로였죠. 공연 마지막쯤엔 전통 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건 정말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끝났고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치는 박수였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일본 군악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주변인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길래 예의상 재밌게 잘 봤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계속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물음에 슬금슬금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빨리 입 다물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훌륭했다며 박수를 쳐줬더니 골 때리게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연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국의 공연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환호성이 나올 때면 슬쩍 공연을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립박수부터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일본인 빌런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것을 또 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다군요. 그러던 그때 공연장에 불이 꺼졌고 조용한 공연장에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벽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의 복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본은 1000몇 개를 엮어 만든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었는데 한국은 실크처럼 반들거리는 고급 소재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또 머리에 쓴 모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실 같은 걸 꼬아서 머리에 둘렀었는데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빌런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연신우 라고 외치면서 형편없다며 한국의 국악대를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쭉간 뼈설만큼 놀라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에도 일본 군악대처럼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부채를 든 여자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드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또 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채를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치마가 넓게 펼쳐졌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Amazing It's Beautiful을 외치며 저 여인들이 입은 옷을 궁금해 하더군요. 한국의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초대된 모든 국가는 군인의 정제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 소리와 함께 무대를 꾸몄어요. 그 기합 속에서 한국의 기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합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의 전율이 흘렀죠. 또 한국의 악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북을 썼는데 한국의 북은 소리부터 달랐어요.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질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대였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군악대에 열광하자 제 앞에서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던 일본인 빌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 재미없었는데 오직 한국만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멋진 걸 보여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는 관심도 없다더니 재미있게 본 모양이라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한국 군악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의 앞을 가로막더니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군악대의 무대를 어떻게 봤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빌런이 여기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재차 묻더군요. 한국의 형편 없던 무대와 비교해서 우리 일본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좋았다고 말했더니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얼굴 비춰달라며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마주한 일본 군악대원들은 키도 작았고 가까이에서 보니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처럼 애들 마냥 보이더군요. 체구들도 작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쭈뼛쭈뼛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원들이 이동하려는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한국 군악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자, 그들은 방금 만났던 일본 군악대원들과는 다르게 저와 같거나 오히려 크다군요. 뭔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제가 쭈뼛거리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그 일본인 단장은 다른 나라 단장들과 인술자에게 찾아가서는 아까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무대는 이번 축제에서 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창적이었고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축제에서 한 가지 공연만 더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죠.
한국인 단장과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멋진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는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렸죠. 그때 두 걸음 뒤에서 일본인 단장이 은근슬쩍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면서 우리 일본이 먼저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행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잘 지펴놨었는데 나름 잘했다면서 훈수 주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인 단장에게 쓴 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만약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에선 아마 아시아 국가는 배제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단호한 미국인 단장의 말에 일본인 단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몸을 휙 돌려 떠났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군악대를 향한 일본 군악대의 자격지심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 단장의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이 왜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일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토퍼 MILC가 군복무 중인 해군력도 한국은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단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든 군 학대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식사를 위해 다시 단장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은 보이지 않다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인 단장과 미국인 단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랬었는데요. 양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 단장은 저의 식판에 라면과 국물을 덜어주면서 먹어보라며 이런 축제나 행사 마치고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던 노르웨이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당연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자꾸 생각난다며 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셨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세계 군학대 축제에서 평소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알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군학대 행사가 멀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면 늘 찾아보고 있을 정도고 멀지 않은 시간 한국으로의 방문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면 때문에 한국을 한 차례 방문하긴 했었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것이었어서 많은 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업무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오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여행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세계 군학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제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제 삶에도 터닝포인트가 잡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발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옥기술 스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어느 커피 전문점. 여러 명의 스페인 여성들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스페인 여성들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대립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카르멘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마드리드는 또한 공원과 정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는 레티로 공원으로 호수, 정원, 조각품, 그리고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드리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한적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제 취미는 등산, 트레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등산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동호회가 만들어진 기간만큼 인원도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답니다.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 오로지 등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색 포인트죠. 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에너지도 얻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무라시엘라 산에도 올라봤고 스페인 그라나다 근처에 위치한 시엘라드 후에타도 갔는데 이곳은 자연경관이 좋아서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도 했죠. 비행기까지 타고 해외에 있는 산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겨우 산 하나 타려고 비행기까지 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등산에 진심입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라 블루 마운틴과 그랜드 캐년 등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도 저는 몇 번이고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산을 타는 게 아니에요. 폭포나 강, 동물 등 산이 주는 아름다움 자체를 느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저도 똑같은 산을 계속 가니까 등산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정해서 해외 등산을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저희 동호회에서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로 가는 거다 보니 총 11명의 인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인원이 모였죠. 그렇게 모인 저희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등산을 할 정도로 등산에 진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등산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우리가 유독 가보지 못한 곳들은 바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아시아 국가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대륙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한국 혹은 중국,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중국을 선택했죠. 선택한 이유에도 각자의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이러했어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한 거야. 중국은 땅도 넓고 그만큼 다양한 지형이 있지 않겠어. 하지만 한국에 가겠다던 저와 린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야. 중국은 환경이 별로 안 좋다던데 거기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겠어? 중국에 간다는 회원들은 중국의 환경이 안 좋은 만큼 한국의 환경도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실제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스페인에 사는 저희에게 이런 문제는 생소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였죠. 중국으로 가겠다는 회원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어차피 갈 거면 그나마 더 크고 선진국인 중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저와 린나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죠. 우리 스페인 전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한국의 문화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이 한국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동료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중국은 미국 다음에 있는 두 번째 국가이고 한국은 10등 안에 나 겨우 들까 말까 한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같다며 정색했죠.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겠다면 가라면서 아마 한국에 갔다가 대번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면서 한국을 선택한 저와 린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팀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떠났고 나머지 9명의 동료들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까지도 동료들은 한국을 선택한 저희들이 미련하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인터넷 좀 보라면서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자연 친화력 모든 게 한국보다 위에 있다면서 왜 아직 선진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한국을 가겠다고 우기냐며 끝까지 염장을 지르더군요. 물론 저희도 내심 걱정은 됐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한국의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갔고 린나 역시도 마찬가지 기분을 느꼈죠. 동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둘은 설레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9명의 동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저희와 헤어졌고 저와 린나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터넷에 한국의 명산을 검색해봤죠. 총 100개의 명산 리스트가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우리는 서울과 멀지 않았던 관악산을 먼저 가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구경하는 김에 잠깐 들르는 휴게소 같은 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도는 가장 번화한 도시이고 지형적으로 험난하면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에는 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면적이 큰 도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큰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산이었죠.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으려면 그리 험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의 접근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 어렵고 험한 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을 오를 생각으로 첫 번째 등산지를 관악산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때 한국에 처음 도착하고 린나와 저는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커도 공항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한국이 작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서 그랬는지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을 처음 와보게 되는 외국인들은 아마 저희들과 비슷한 기분들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공항이라더니 정말 대단했죠. 저희는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내려놓고 서울을 잠시 들러 구경했다가 관악산으로 가기로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까지 가는 길에 초록빛 풍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숲풀로 우거진 산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거 설마 산인가?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평지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놀란 건 한국엔 평지가 없고 평지보다 산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페인은 땅이 많은 만큼 평지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모습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죠. 저와 린나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에 오는 것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9명이나 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꿋꿋하게 한국행을 고집한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신세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빌딩 숲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한국의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스페인 마드리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탔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린나가 교통카드를 만들면서 씨름하는 동안 개찰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돈을 안 내고 그냥 타려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무임승차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무임승차가 걸리면 10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드리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행하는 내내 검표를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해외로 등산을 위해 많은 국가들을 가봤지만 이런 나라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지하철 요금도 놀랍더군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꽤나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하철 요금이 2배 이상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나오는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었더니 고작 한국 돈 200원만 더 청구가 된 거예요. 저는 숫자의 오류가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린나도 저와 똑같이 고작 200원의 추가금만 결제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거리별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조금만 멀리 가도 2.5배에서 3배는 금액이 띱니다. 이렇다 보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지하철에서 나와서도 저희는 계속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아니 글쎄 기계의 숫자가 0으로 찍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벌써 교통카드에 있던 돈을 다 쓴 줄 알고 깜짝 놀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혹시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 어리둥절해서 다시 버스에 올라탔는데 결제가 된 게 아니라 글쎄 환승이 된 거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이랑 버스랑 환승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탈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믿겨지는 일인가요? 절대 마드리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 한국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서울에 들렀다가 바로 관악산으로 가려고 가방에 등산 장비까지 준비해서 왔었는데 서울에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구경하고 싶어서 결국 산은 내일 가는 걸로 하고 정말 한참 서울에서 놀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한국에 왔던 목적인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관악산 초입에선 저와 린나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이 정도 산이야 뭐 금방 후다닥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가벼운 동네 뒷산 정도? 가볍게 몸이나 풀자는 생각으로 찾아왔던 곳이었으니까요. 다른 유명한 명산들에 비하면 한국산은 다 쉬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관악산에 올라가는 분들 중 대부분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런 어르신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데 평소 산에 오르는 걸 취미로 하기도 했었고 또 젊었던 저희들이니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관악산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니까 산을 오르는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장 어렵다는 코스를 선택해서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한국산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생각을 했던 저희들이 아주 크게 혼쭐이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서울 근교에 있던 관악산은 관악산이라는 이름 중간에 악이라는 명칭이 정말 산을 오르다 악소리가 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코스만 700개가 있을 정도라는 관악산은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는 가벼운 코스도 있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악소리 나는 무시무시한 코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 리 없었던 저희는 무성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해발 600 인제굼의 관악산에서 정말 저와 린나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렸을 만큼 애먹으며 올라섰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바닥은 또 왜 이리 울퉁불퉁한 건지 관악산을 만만하게 보고 트레킹 운동화도 챙겨오지 않았던 저희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산을 올라야 했어요. 숨이 더 끝까지 차올라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희와 비슷한 시간에 출발했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땀 한 방울 안 난 듯 힘든 기색 없이 오히려 개운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오고 계셨죠. 저와 린나는 멍하니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오르는 산을 20대 초중반인 우리가 오르지 못하다니 우리의 체력이 엉망인 건가? 라는 생각과 한국 어르신들의 체력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범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교차되면서 혼란스러웠죠. 저희는 둘 다 정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등산 동호회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젊음의 패기로 다시 산을 올라가던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린나가 발목을 살짝 띈 것이었어요. 린나는 등산화가 아니라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 등산화를 신었다면 신발이 발목을 잡아줬을 테지만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 다치는 건 순식간이었죠. 아주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었습니다. 어쩌지 하면서 린나의 발목을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등산객 3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이가 되어 보이시던 어르신 여성분들은 가방에서 스프레이 파스 같은 것을 꺼내더니 린나의 발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어떤 분은 가방에서 압박봉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능숙한 손길로 린나의 발목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구급대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분들 조난당해 본 적 있으신가? 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린나는 은인분들의 손에 이끌려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저에게 오일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웬 오일인가 했는데 저는 등산할 때 오일을 먹는 게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만 마셨을 때는 쉽게 해소가 안 됐던 갈증이 금방 해소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동호회 사람들에게서만 등산 꿀팁을 들었었는데 진짜 고수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산 관련 제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손짓, 발짓, 몸짓 다 섞어가며 소통하는데도 얼마나 즐겁든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공통된 관심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분들의 손에 이끌려 산 초입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산에서 내려오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어르신분들이 데려간 것이었죠. 한국 등산의 고수분들이 데려간 식당이기 때문에 기대하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린나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웬 다 찌그러진 냄비에 허연 고기가 둥둥 떠 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가 싶더라고요. 돈 받고 파는 음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죠. 냄비라도 좋은 걸 쓰면 좋으련만 다 찌그러져서는 말이죠. 어디서 버려진 걸 주워와도 그것보다는 깨끗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니 하얀 고기는 닭이었어요. 저는 닭을 불에 다 넣은 걸 처음 봤습니다.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맛이 날지 감도 안 잡혔어요. 저희의 표정이 썩 안 좋았던 게 티가 났는지 함께 왔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보양식으로 불리는 음식이라며 낯설겠지만 자신들을 믿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건 별개의 얘기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백숙이라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하셨지만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자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켜셨습니다.
이내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음식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가볍게 등산하고 와서 밥을 먹을 요량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국물을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맛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가 있죠? 태어나 처음 느껴본 맛이었지만 구수한 게 기가 막혔죠. 백숙 국물을 먹고 난 저는 그동안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먹는데 온몸에 피가 도는 게 느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어르신분들은 다리를 쭉 하고 찢어서 저와 인내게 하나씩 주시고는 국물하고 함께 먹어보라며 주셨는데요. 어르신분들이 주신 닭다리를 먹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쫄깃하면서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났습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항상 먹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저 산만 오르면 그만이라던 저희들의 등산 개념을 벗어나 한국은 등산을 오르기 전부터 오르는 과정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먹는 것까지 이런 문화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낯선 타국에서 온 저희들을 조건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도움까지 주시는 모습에 정말 진정한 어른들은 한국에 있구나 싶었죠. 저와 인나는 저희에게 도움의 성기를 건네주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준 아주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면서 핸드폰 번호까지 주셨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제 이모를 찾은 것 같은 애틋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산 하나로도 마음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크게 혼쭐 났었던 관악산을 뒤로하고 숙소로 가는 길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떠났던 동료들이었죠.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동호회 회원의 목소리는 영 좋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에서 동호회 회원은 한국은 어떠냐고 저희들의 근황을 묻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과 저희가 한국에서 봤던 것을 세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간 회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와서 얘기해준다고 한 회원들은 그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저와 린나에게 하소연하며 울분을 토했어요. 아니, 선진국 반열에도 못 들어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면서 그렇게들 무시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약간 통쾌한 감도 들더군요. 중국으로 갔던 회원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산에 간 건지 쓰레기를 보러 간 건지 모르겠어. 중국의 유명산에 갔더니 쓰레기가 천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버려두고 가는 탓에 음식물 섞는 냄새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 회원들은 중국은 하늘이 항상 어둡더라.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늘이 뿌옇길래 구름이 낀 건가 했는데 그게 미세먼지더라고. 이런 환경인데 산이라고 공기가 좋겠어?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동호회 회원들은 그렇게 중국에서 했던 등산이 인생 최악의 등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분 좋게 힐링하려고 갔던 산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왔다며 부디 한국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니 그 소리를 듣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 제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말이죠. 한국은 제가 그동안 가본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국가였는데 말이죠. 저와 린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한번 당해보라며 아무 대비도 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관악산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다녀왔으니 가보라고 말이죠. 얼마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힘들어 죽겠는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더군요. 어때? 관악산에 올라보니 중국과 비슷해? 라면서 비웃으며 이야기했죠.
저희는 동료들에게 산에서 좀 내려오면 만나는 식당에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린나는 동호회 회원들을 저희가 갔던 백숙집으로 데려갔고, 음식을 처음 본 회원들은 다들 저희가 처음 음식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지만, 한 입 먹고 나더니 모두 그릇에 얼굴을 받고 백숙을 먹는데 열정했어요. 동료 회원들은 진작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올 걸 그랬다고 또다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제대로 먹고 다니지도 못했냐고 웃으면서 질문했는데 진짜 못 먹고 다녔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요리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비록 등산은 실패했지만 음식은 실패가 없었을 텐데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팀원들이 갔던 산은 보통 외곽 쪽에 있고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오르는 산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외국인을 한 명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식당마다 위생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해요. 먹어봤으면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위생이라 결국 제대로 한술도 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대충 아문마트 가서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사다가 섞어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백숙을 먹었으니 저는 솔직히 눈물 안 흘린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버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라며 위로했고, 저희들은 관악산에서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제대로 준비하고 한국의 여러 산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쳤던 린나는 저희가 산을 가는 동안 한국에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린나의 회복 속도였죠. 린나가 다 나은 과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살짝 삔 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회복이 빠를 수가 없는데 린나는 고작 3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스페인 마드리드였다면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자연치료 했어야 했을 텐데 한국의 의료 체계는 수준 높았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 체계만큼이나 상당히 높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린나가 치료받는 동안 동료 회원들과 북한산, 청계산, 도봉산까지 다녀왔었는데요. 린나를 두고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서울 근교에만 다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린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반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는 가장 높다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그렇게 도착했던 한국의 제주도는 엄청 이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곳이었죠.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오직 한라산이었기에 제주도에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한라산에 가보니까 한라산에도 여러 등반 코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번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난이도 낮다는 산에 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냐? 한라산은 굉장히 높아서 어려울 거다. 쉬운 코스를 해도 힘들 거 그냥 쉽게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산들을 정복하면서 우리도 많이 늘었다. 이 정도야 할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길도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가 불편한 리나도 있으니 그냥 쉽지도 어렵지도 않는 적당한 코스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중간 코스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라산은 높이가 1980의 높은 산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약간 두근대기 시작하더군요. 관음사 코스라는 곳에 접어드니 길이 좀 좁아져서 저희는 한 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단이 지옥의 계단인 줄 저희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어찌나 높든지 겨우겨우 계단을 벗어나니 관문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라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입에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죠. 그렇게 해발 1700m 정도 도달했을 때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단 지옥이 또 한 번 시작되었죠.
계단이 정상까지 끝도 없이 있더군요. 오르면서도 이런 높은 산에 어떻게 이렇게 계단을 등산객들을 위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맛에 저희가 등산을 좋아하는 거겠지만요. 한국에서의 등산은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스페인 사람들이라 어떤 나라일 건지 모르고 그저 왠지 끌리는 느낌? 그것 하나로 찾아왔던 한국이었는데 한국을 안 왔었다면 제 평생에 후회할 뻔한 정말 값진 여행이었죠. 현대화된 한국의 도시, 제가 가봤던 국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통 시스템과 지하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든 도시, 곳곳의 생활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의료기술까지 믿기 힘들 정도죠. 사실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 중에서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단한 국가라며 엄지를 들어 올리는데 한국은 이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타인의 배려와 따뜻한 친절까지 이보다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다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올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명산이라고 불리는 100개의 산 중에 고작 4군데 밖에 못 갔으니까요.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제 친구, 린나 다리를 살펴주고 맛있는 백숙을 대접해줬던 어르신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분들 늘 행복하고 값진 날들만 있길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산을 항상 품고 있던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해외에서는 신기한 풍경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네요. 또 우리나라 등산 문화가 이렇게 훌륭했는지도 산을 저는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분들께서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늘 안전한 등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카르멘 로드리게스 씨의 에피소드,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